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원유 저장 탱크의 지분 그림자까지 분석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박 기자, 원유 저장 탱크의 지분 그림자 이걸 왜 분석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고가 얼마나 남았냐 이 점인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 세계 원유 저장 탱크에 과연 얼마나 저장이 돼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원유 저장 탱크 지붕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원유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지붕 위로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원유가 줄어들면 지붕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원유 저장 탱크 모습인데요. 왼쪽 저장 탱크 지붕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저장량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다른 두 탱크는 지붕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비털 인사이트라는 업체는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원유 저장 탱크의 저장량을 분석합니다. 원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위에서 본 저장 탱크인데요. 그림자가 있으면 덜 차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없으면 꽉 찬 것이죠. 인공지능 기법으로 탱크마다 저장된 원유의 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각지의 저장 탱크 영상을 수집하다 보니 일종의 빅데이터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분석 능력이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이런 정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위성 영상 분석 회사가 개인이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개인은 얻기 어려운 반면 기관이나 헤지펀드처럼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돈을 주고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의 주차장이 얼마나 혼잡한지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기를 알아맞춘다든지 재배 작물의 상태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곡물 가격을 예측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빅데이터 정보를 구입하는 기관은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의 불평등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수출 동향이나 신규 취업자 수 등은 모두가 평등하게 얻는 반면에 이런 정보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만 얻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유 투자에도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화면에서 위성 화면을 보니까요. 탱크가 차 있어서 그림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림자가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원유가 많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업체가 분석해봤더니 이미 전 세계 원유 저장 탱크의 저장량이 지난해 최고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상의 원유 저장 탱크 상당수가 이미 꽉 차 있어서 더 넣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남아도는 석유를 유조선에 실어서 바다 위에 띄워놓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의 모습인데요. 상당한 수의 유조선이 한 번에 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박하기 좋은 잔잔한 바다마다 비슷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해에도 이런 곳이 있는데요. 결국 보관 탱크까지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유가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유가도 이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가가 좀 제자리에 돌아와서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이 그런 걸 좀 기대하고 투자하시는데요. 하지만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가가 왜 내렸는지 잠깐 뒤를 돌아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기와 공장이 멈추면서 원유 수요가 30%가량 줄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을 하는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른바 유가 전쟁 신경전을 벌이면서 감산량은 15%에 그쳤습니다. 원유가 남아 돌게 되는데 문제는 보관할 장소조차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금융 투자의 기준이 되는 원유 가격은 선물 가격입니다. 즉 미래의 원유를 살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인데 매달 실제로 그 권리를 통해서 원유를 가져가야만 하는 날이 돌아옵니다. 이게 원유 선물 만기일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 저장 탱크가 부족하다 보니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만기일 직전에는 원유 1배럴에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원유를 가져갈 사람에게 돈까지 내야 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석유 채굴업체들의 자발적인 감산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 문제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족이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앞으로도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유가 변동과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짚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